재학생 아닌 분들은 건너편으로요. 여기 있지. 안녕하세요. 근데 보면 목사님 여기입니다. 여기. 어머니는 이쪽으로 일로 어머니들 이쪽에 저는 학생 안녕하세요. 동원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면 카메라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분 뒤에 행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저쪽 화장실 있으니까 다녀오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고
나올 텐데 너무 초라할 거. 이분 한번 좀 하시고 이제 로프 떼라 그랬다 그래 가지고 우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안내. 여기 CCTV 안쪽으로 들어와 계시는 게 오히려 분란이 없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둥 안쪽으로 여기 바로 위에 CCTV 안쪽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죄송한데요. 그리고 주최하는 학생이 재학생이 아닌 얘기하는데 어른분들은 다 이제 이쪽은 건너편 학교 쪽에 서 부지라서 계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답니다. 요 CCTV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네, 저는 정말 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70년 동안 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나아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나아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은 제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것을 일하는 건강으로 생각하고 제가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CCTV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 학교 저 공통 바깥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희 연설 중에 혹시 카메라 촬영하시다가 안 보인다고 도로로 나오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기 횡단보도 이용해서 혹시 건너가실 분들 건너가 주시고 네,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할 시간이 돼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재학생임을 인정하는 학적 인증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 학우분들은 뭐 핸드폰 인증이라든지 학생증 인증을 통해 학적을 인증해 주십시오. 자, 요 라인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식을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경의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다음으로는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들어라.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다음으로는 및 명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후지님께서 대회사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있는데 이거 뭐지? 갈 데가 있나? 뭐야? 그걸 잡고.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한동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회사를 맡게 된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2학번 임수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탄핵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자행되어지는 불법들이 바로 잡히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동대학교는 초대 김영길 총장님께서 세우실 때 그저 많은 대학 중 하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이 되게 해달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국선언을 통해 이 한동대학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한동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간단히 오프닝 리마크를 전하고 한동대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To all the respected Handong Global University students and all the respect people, thank you for gathering here today. Handong students have always stood for truth, freedom, and the rule of law. Now, our country is at a crossroads. President Yoon Suk-yeol took a stand against injustice, and so we must fight against this injustice. This unlawful impeachment is a direct assault on justice and must be nullified. We will fight relentlessly to protect our nation and our freedom. Thank you. 모두 발언에 앞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CCTV 시민분들 기준으로 왼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 오른쪽에 계신 분들 왼편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준 학부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왼쪽은 학교에서 학교 부지라서 학교에서 오늘 집회를 반대를 많이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교 법학과 이사학번 먼저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 5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실현하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서이며 또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것보다 각하하는 것이 대한민국 현 상황과 미래를 비춰볼 때 혼란을 훨씬 줄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북한과 다른 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법치에 의한 법치를 통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진행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불법 수사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헌법 제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권 남용에 대해 수사할 권한은 있으나 내란 또는 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체포 및 구속하는 과정에서 불법의 불법을 거듭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은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헌법, 공수처법 어디에도 있지 않은 근거로 대통령 수사의 혈안이 되어 날뛰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쿠데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 사법부는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수사한 불법기관 공수처를 떠난다. 공수처의 이런 불법적 행태 자체로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 나아가 둘째로 대통령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만든 불법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을 구속 및 수사하기 위해 2024년 12월 6일부터 여러 차례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었고 바로 기각당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들을 청구해 발부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들과 공수처장 어동호는 어디 소속입니까? 판결마다 자편항이 부각되는 좌파 법관사 소식인 우익법연구회 출신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각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기억한 사실과 기억 사유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숨겨왔습니다. 국회 질의와 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서울중앙지법의 각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끝까지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윤변호인단을 통해 청구해서 기각당한 사실이 해당 문서를 통해 발견되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질문에 대해 잘못 이해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거짓말을 일삼는 불법 기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과 모든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들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인권도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십시오. 공수처가 그 사실을 숨겼다 할지라도 서울중앙지법은 그 사실과 사유를 표명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여 대통령 당사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불법적인 공수처와 불법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적 책임을 즉각 물으십시오.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수처를 해체하라고 외치면 함께 3번 외치겠습니다. 불법적인 공수처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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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인 판사들은 자진하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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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슬로건은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의 권리를
무시하여 불법적으로 무참히 짓밟았고 바로 세우는 정의가 아닌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는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체해야만 합니다. 피의자인 대통령을 재판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불법적인 공수처와 편향된 언론 매체 그리고 사법부의 일부 좌편향된 판사들은 공정성을 잃은 채 내란 프레임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불법적 행태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법치주의 국가로서 외세로부터 독립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력 분리 법칙에 따른 입법, 행정, 사법 중 한 부분으로서 독립적으로 자리 잡아 경제 발전과 쉽지 않은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도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모습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단편적으로 김병수 전 대법원장 임기 시절인 2021년 1월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법원에서 상당의 자료가 북한에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북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속하지 않은 대처와 고의적인 의도로 인해 수사가 늦게 진행된 결과 전체 해킹 자료의 0.5%만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측은 23년 2월에야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숨겨오다가 뒤늦게서야 인정한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관이라 하지만 그러한 사법부의 대법관에 의해 관리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북한 당국과 예수의 간첩들이 법원을 해킹했기 때문에 선관위도 충분히 침투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사법부, 선관위는 인정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점검이 신속히 필요해 보이므로 점검을 신속히 촉구합니다.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살인버스에 깔렸던 중년 여성이 끝내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살인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만행에 대해 사법부는 법적 책임을 신속히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판사에 대해 공권력이 국민을 살인한 사실과 불법 행위에 대해 저희들은 사법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치러졌어야 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저희는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촉구합니다. 사법부는 각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불법 탄핵을 외치면 함께 탄핵 구호를 3번 외치겠습니다. 불법 탄핵! 탄핵 구역! 불법 탄핵! 탄핵 구역! 불법 탄핵! 탄핵 구역! 감사합니다. 사랑과 다음으로 임수진 판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동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동일 국제법률대학원에 재학 중인 22학번 임수진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불법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동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한 구절을 낭독하고 본격적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동대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함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대 야당의 횡포, 둘째는 종북 종중 세력과의 커넥션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먼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192명의 거대 야당은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진숙 박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일 감사원장, 이 외에도 다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검사들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줄탄핵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부의 주요 요직들과 주요 공직들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북한의 공격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지극히도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은 똘똘 뭉쳐서 이번 연도에 쓰이는 주요 예산들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활비 영원, 검찰 특활비 영원, 감사 특활비 영원, 경찰 특활비 영원, 원전 관련 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보육 지원 사업 등등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예산 삭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고 국회 특활비를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하면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세 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탄핵 남발, 주요 예산 삭감을 하는 저 거대 야당이 바로 내란의 중심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거대 야당과 종북 세력, 종중 세력의 커넥션입니다. 작년에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나라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 핵심 주요 기술들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들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주요 기술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중국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하는 활동을 한 이들을 당연히 처벌해야 하니 옳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간첩들을 처벌할 수 있는
우리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3년에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군사 기밀을 북한에 넘기고 지령을 받아 반미 시위, 탄핵 선동, 선거 개입을 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 한동대 학생들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 비상위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왜 이 자리에서 이 시국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계엄령을 살펴보면 사상자가 몇 명이죠? 제가 사상자가 하면 0명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상자가 몇 명? 네, 0명입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국가 원수로서 무너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동대 하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불법에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땅히 이를 전환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같이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한동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계엄령은 개몽령이다! 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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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은 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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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무효! 탄핵 무효! 기가! 탄핵 기가! 기가! 탄핵 기가! 사파스피! 아웃! CCP 아웃!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한다. 다음으로는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학번 법학부 한국법 전공 김태범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기 멀리 떨어진 헌법재판소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하십니까? 법관들 중 가장 양심 있고 유능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그런 사람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작금의 헌재는 투명하다 못해 그들의 생각까지 보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문영배 재판관, 본인의 입으로 진보 성향 학교 내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성향이 매우 뚜렷하며 역사의식 역시 유엔군을 전쟁과 무의미한 희생으로 묘사할 만큼 편향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행범만 사건을 아십니까? 문제 판관이 300여 차례 들락날락한 카페에 유포된 음란물을 정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그는 그것을 신고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는 때로는 최적의 결론보다 결정의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법치주의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정계선 재판관. 정계선의 남편은 대통령 탄핵 찬성 시국선언에 참여할 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을 둔 정계선이
시청구인 윤석열 대통령과 직계가족이 대척을 둔 만큼 자진해서 재판 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남편이 탄핵 찬성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집에서 그를 매일 마주하며 대화하는 정계선 재판관이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헌재는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런 재판관을 기피함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도를 올려주려던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 헌재는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선 재판관, 동생이 윤석열 퇴진 운동 본부 간부로 있습니다. 또 직계가족이 이번 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운동 간부인데 어찌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주식은 어찌 그리 잘하는지, 본인의 사건을 주식으로 파업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가장 양심적이고 청렴해야 하는 자리에 이런 비양심적인 재판관들이 앉아있다면 과연 탄핵 관련 판결을 좌우를 떠나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관님들은 양심을 지키십시오. 가장 유능하다 인정되는 자리에 앉은 만큼 양심에 따라 그리고 법률에 따라 정확하고 모든 주관을 내려놓고 판단하십시오. 헌재는 각성하셔야 합니다.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성하라! 박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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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재판관님들,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공정한 판결을 하십시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십시오. 업무 시간에 88편의 독후감을 작성하고 음란물 유포를 보고도 방관한 근무태만 직무유기 문영배, 직계가족이 탄핵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이미선, 정계선 자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이 판결에 동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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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소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 653페이지 내용을 집필한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장에 따르면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한다면 가결 기준은 200석이 기준입니다. 헌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을 의로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처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으며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일주일에 2번씩 총 10차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미 결론을 내려두고 형식적 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묻겠습니다. TF에서 올려준다는 대본은 무엇입니까? 대본대로 하시느라 현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기각하시는 것입니까? 주요 쟁점에 대한 검증 없이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하려 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 짜여진 대본대로 심리한다는 것이 사법농단이고 국민 호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흡수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리에 참여하지도 못한 40여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시도는 멈추십시오. 그가 판결에 참여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장래를 치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관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청렴한 사람이라 인정되어 헌법재판관이 된 재판관님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주십시오. 계속해서 학생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유
맞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외치면 수호하자를 3번 외쳐주십시오. 법치주의, 민주주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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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김성준 장군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근대화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 포항을 사랑하는 한동대학교 1관번 법학부 김성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이 문구를 아십니까? 이 문구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붙어있는 선관위의 홍보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말하는 위대한 시스템인 자유민주주의는 선거로서 그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우리의 대리인을 선출하고 이로써 한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비롯한 역사상 최고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교과서를 보는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주권, 영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국가의 3요소 중 2개의 요소, 국민과 주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선거로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에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수년 전부터 드러나고 있던 사실, 이제서야 국민들이 직시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 배추님 투표지라고 불리는 투표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본드가 붙어 2장이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는 투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는 법에서 분명히 선거관리관의 도장일 것을 명하고 있는데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는 경기도지사 사전선거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는 곳에 울진군 울진의 본투표 관리관인이 찍혀있습니다. 지금 이 투표지는 여백이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가서 신분증 검사하면 그 자리에서 투표지 뽑아주죠. 그런데 이 투표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양옆에 여백이 있어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이거는 왠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많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흔히 형상기억 종이로 불리는 빳빳한 비례대표 투표지 묶음입니다. 사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우리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투표지에 대해 여러 해명을 내놓았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도대체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이 배추님 투표지나 본드로 붙여 2장의 종이를 받았는데 그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 투표지에 기표할 것이며 저 형상기억 종이처럼 그렇게 길고 긴 비례대표 투표지를 접지도 않고 그대로 넣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교체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대한민국 주권자의 모습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을 보고 길을 쓰고 분과 의혹을 부정하는 분들은 대체 우리 주권자들을 어떤 수준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까? 또 한 가지 충격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기엔 문제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투표지 한동대가 속한 포항시 북구 그 선거구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투표지입니다. 작년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투표지가 발견됐습니다. 포항시 북구 개표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자 개표기를 무사 통과하고 그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수검표 과정을 추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만약에 작년 총선에서 수검표 과정이 추가되지 않았더라면 이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무사 통과하여 정상적인 유효표로 통과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사진들은 누군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것도 아니요, 누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재검표와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고 찍힌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공간 일부입니다. 지금 가서 검색만 해봐도 차고 넘치는 증거 사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확한 증거를 보고도 과연 우리의 주권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상식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 저희를 보고 극우 유튜브 음모론에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한동대생들을 비롯한 수많은 20대 청년들이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신이 나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요, 아무런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증거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증거도 없는 말에나 붙이는 음모론이란 딱지를 우리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의 정당하고 당당한 요구입니다.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식당 리뷰를 보니 음식에서 온갖 벌레 이물질이 나왔다고 리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100이면 100, 그 식당의 위생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은 식약처에는 시청 위생과에는 고발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 절반이 제기한 선거 의혹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식당에서 이상한 투표지라는 벌레가 수천 장 발견되었다는 것이 명확한 사진과 함께 재검표, 투개표라는 리뷰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하고 상식적인 주권자의 의혹 제기와 검증 요구를 음모론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 겁니까? 벌레 가득한 식당을 보고도 깨끗하고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고 음모론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2천억에서 3천억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도 어떠한 결과가 감사도 제대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선관위에서는 1000건이 넘는 채용 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내 딸 착한데 라는 선관위 고위 간부의 한마디에 당락이 바뀌는 불공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지금껏 어떠한 견제나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제출이 안 된다고 검찰과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이 이런 선관위는 길을 쓰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 영원 처리를 이런 이유로 정당화하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매년 3천억씩 쓰고 감사도 안 받고 비리가 만연한 선관위에는 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봐도 극좌 유튜브에 뇌가 절여진 건 본인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는 주권자의 뜻을 반영하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이 선거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철저히 검증하고 시정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당당히 외쳐봅시다. 제가 부정선거하면 검증하라고 외쳐주십시오.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부정선거! 우리 주권의 복을 위해
서민혁하고 나와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 한국법 전공 이상학번 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군대를 준비하는 것과 군인들 때문에 휴학한 상태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체제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에서 있던 수법대로 중국이 우리의 정치, 문화,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화를 위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뿐만이 아닌 홍콩, 호주 등 세계 다른 곳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저명한 정치 외교 싱크탱크들도 모두 이를 경고해왔습니다. 현재 내부 사정이 불안정한 중국이 중앙사정을 기반으로 중국몽을 수본으로 생각하며 전쟁을 치르는 것도 대비하고 있는 지금 어느 방향이든 자신의 대치